안녕하십니까. 생존노하우의 폴입니다. 네. 화창한 봄이 올 듯 말 듯 쌀쌀한 그런 봄인데요. 오늘의 주제는요. 조금 더 자세한 동기부여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. 제가 늘 여러 가지 컨텐츠를 얘기하면서 어떻게 하면 바뀔까? 어떻게 하면은 진짜 약간 실존에 가까운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을까? 이거에 대한 고민을 진짜 많이 하거든요. 성공할 수 있는, 생존할 수 있는 이유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어떻게 하면 시작을 해야 되지? 이 시작점은 뭐지?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지금 바로 움직이실 수 있지? 그거에 가장 가까운 방법이 뭐지? 이거에 대해서 막 너무너무 막 말씀드리고 싶고 해결해드리고 싶고 막 이런 막 욕구가 저한테 있단 말이에요. 그래서 고민하다가 동기부여에 대한 얘기를 한 번 더 해보자. 근데 이전하고 좀 다르게 진짜 내가 몇 개의 제가 동기부여로 인해서 성공한 저의 예시들이 있거든요. 그 예시들을 좀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. 첫 번째 제가 어떤 저희 이제 구독자분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초반에 항상 전체적인 이야기를 한번 딱 요약을 해달라 말씀하셔서 항상 그분의 말씀을 떠올리고 있어. 그분이 이제 쇼츠도 좀 해달라고 해서 몇 번 시도를 했는데 하여간 그런 구독자님의 도움되는 말씀들 언제나 기다리고 있습니다. 중학교 때 한번 커다란 동기부여가 있었고요. 그것은 그 동기부여로 인해서 제가 되게 날씬해졌던 내용입니다. 두 번째 동기부여는 대학을 갈 수 있었던 동기부여예요. 두 번째 동기부여는 대학을 갈 수 있었던 동기부여의 예시를 들어드릴 거고요. 세 번째 동기부여는 바로 제가 이 자리까지 오게 한 그 기다란 여생을 함께한 시작점인 동기부여가 있습니다. 그 세 가지 동기부여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. 동기부여의 힘을 그 당시 예전에는 몰랐었어요. 내가 어떻게 이렇게 열정을 갖고 이랬지? 나에게 이렇게 열정을 준 그 중요한 게 뭐였을까? 나는 그냥 열정적인 인간이라서 그런 건가? 그러면은 왜 다른 것도 다 잘해야지 왜 내가 딱 하려고 했던 일에만 그렇게 열정을 뿜어냈을까? 이런 의구심이 좀 생겼단 말이에요. 이제 와서 생각을 해보니 내가 하지 못하고 굉장히 힘든 일을 해냈던 내가 확 돌변했던 그 세 가지 기점이 있었는데 그게 다 엄청난 동기부여가 있었던 거예요. 그래서 힘들어도 해냈었던 거예요. 그 첫 번째 동기부여는 좀 우스꽝스럽지만 중학교 졸업식을 앞두고 그때 당시에는 되게 선머스마 같았었어요. 제가 나이가 들어서 머리를 계속 기르고 있는데 좀 나이가 들어서는 여성의 미를 갖고 싶었어. 근데 제가 막 중학교 때는 진짜 여잔지 남잔지 구별이 안 될 정도로 되게 짧은 머리에 여자들한테 인기가 많은 고등학교 때까지도 좀 그런 스타일이었어요.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은 여리여리한 여자고 사춘기였답니다. 좋아하는 남자가 있었어요. 또 눈은 높아가지고 뭐 공부 뭐 이런 거 보는 게 아니라 그냥 그 학교에서 제일 잘생기는 애. 물론 제 눈이겠지만 제 눈에 가장 키 크고 잘생기고 멋있는 영화배우 같은 애가 있었어요. 좋아했죠. 어찌어찌하다가 정말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친구랑 사귀게 됐어요. 근데 말이 사귀는 거지 손 한 번도 안 잡아보고 얼굴도 자주 못 봤어요. 거의 전화는 진짜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뭐 편지 쓰고 전화 쓰고 그냥 되게 진짜 여러분은 지금 상상할 수도 없는 지금 젠지들은 그게 뭐 사귀는 거야 무슨 뭐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말도 안 됐지만 진짜 너무 좋아했고 그 친구랑 많은 대화를 했어요. 중학교 졸업식이 다가오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선머스마가 됐잖아요. 그러니까 뭐 티셔츠에 바지 입고 그 당시에는 청바지 2번 접어 신고서 이렇게 뭐 농구화 같은 거 신는 거 나이키 농구화 신는 게 유행이었었어요. 좀 선머스마처럼 옷을 입었던 것 같아요. 마지막 졸업식 날만은 뭔가 깨주자. 내가 뭐 하나 보여주자. 그게 생각한 게 미니스커트였었어요. 미니스커트에 자켓. 그것을 이제 옷을 딱 정해놓고 졸업식 날만을 기다리면서 그렇다면 뭘 보여줘야 돼? 나의 얇은 다리. 다리가 이제 얇아져야 되잖아요. 그거를 위해서
다리가 얇아지는 법을 막 그때 뭐 TV에서 뭐 연예인이 알려주기도 하고 뭐 그런데 그때 뭐였냐면 맥주병으로 종아리를 미는 거였었어요. 맥주병으로 또 종아리를 밀고 또 하나는 뭐였냐면 그 다리를 벽에 이렇게 딱 붙이고 세워놓는 거예요. 엉덩이부터 딱 붙여서 다리를 항상 거꾸로 세워놓는 거예요. 그거를 얼마나 오래 했는지 몰라요. 거의 한 3달? 준비 과정 한 3달? 하루도 안 빼놓고 매일 문지르고 세웠어요. 여러분, 지금 혹시 다리에 지금 얇아지고 싶으신 분들, 진짜 진심 어린 마음이 있다면 저는 진짜 간절했어요. 왜냐면 그 어릴 때 그 여중생의 순수한 짝사랑이 얼마나 컸겠어요. 그냥 다리가 얇아져서 나 뭐 하고 싶은 게 아니라 거기에는 그 사랑이라는 그 아이한테 잘 보이고 싶은 어마어마한 동기부여가 있었던 거예요. 단 하루도 쉬지 않고 했더니 정말 다리가 3다리처럼 됐어요. 붓기도 하나도 없고 정말 3다리가 돼서 그날만을 위해서. 그래서 이제 진짜 너무 얘기하면서도 좀 창피한데 졸업식 날 입었습니다. 3다리가 돼서. 부끄럽지만 그 정말 어린 나이였지 않습니까? 그래서 남자친구랑 통화를 했죠. 봤어? 뭐 와 진짜 다리가 너무 예쁘더라.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다리는 이제 방법을 취득했잖아요. 그 다리는 꽤 오래 갔어요, 여러분. 지금은 별로입니다만 지금도 어쨌든 그 다리는 꽤 오래 갔고 좀 두꺼워질만 하면 그걸 했어요. 왜냐면 제가 이거를 누구한테 들어서 뭐 된다고는 했지만 제가 직접 만약에 그거 안 됐으면 중간에 포기했다면 아유 안 돼 뭐 이렇게 됐을 텐데 뭐 얼굴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? 근데 저는 봤잖아요, 내 다리를. 그래서 이건 무조건 되는 거야. 그래서 그때부터도 뭐 연애 시기도 일고 뭐 어쨌든 제가 성장하면서 20대를 가꾸면서 다리만큼은 꾸준하게 관리했다는 거죠. 물론 그때처럼은 못했어요. 첫 번째 동기부여입니다. 그 성공의 맛을 본 거죠. 아, 이게 되는구나. 어쨌든 그때 그 남자애가 없었으면 나는 그걸 못했다. 두 번째 동기부여는 대학 입학입니다. 굉장히 희망적이고 좀 긍정적인 아이였었어요.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 별것도 없는데 왜 높았는지 모르겠어요. 좀 타고난 것 같았어요. 좀 긍정적인 것도. 근데 대학은 그냥 갈 줄 알았어요. 나는 내가 머리가 좋다고 생각을 했어. 근데 이게 웬걸? 안 하니까 고등학교 때 되면 확 어려워지잖아요. 중학교 때까지 잘했단 말이에요. 근데 확 어려워지니까 성적이 계속 떨어지는데 공부할 맛이 딱 떨어지고 약간 의기소침했던 것 같아요. 근데 그때 동기부여가 생깁니다. 내가 고3 때였었어요. 그 공부의 과정을 좀 쭉 이어야 돼가는 수업이 있고요. 그냥 암기만 해도 되는 게 있는데 제가 다행히도 국영수는 꾸준하게 했어요. 그러니까 학원을 좀 열심히 다녔고 영어는 좀 잘하는 편이었어요. 그러니까 공부를 거의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영어는 그냥 했던 것 같아요. 근데 국어 점수도 많이 떨어졌어요. 그나마 잘하던 국어 점수도 많이 떨어지고 제가 또 중국어를 좀 잘했던 것 같아요. 지금 뭐 말은 못하지만 그냥 문법적으로 뭐 그냥 언어에 좀 신경이 있어. 근데 그 나머지는 다 못했어요. 대학을 갈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. 대학은 갈 수 있었죠. 근데 이제 저희 엄마가 여자고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대학을 보내야 된다. 안 그럼 넌 재수야. 영원히 재수야. 삼수일지 모르겠는데 무조건 대학은 너는 가야 되고 절대 너는 꼭 대학을 가야 되고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가야 돼. 이게 이제 저희 부모님의 기준이었고 저는 세상만사 저도 근데 대학교 좋은 데 가고 싶었어요. 근데 공부는 안 하면서 가고 싶었던 거죠. 그때 저에게 동기부여가 나타납니다. 바로 별은 내 가슴에 드라마였어요. 정말 철이 없죠. 제가 그 첫 번째 동기부여도 그렇고 두 번째 동기부여도 그렇고 여기까지는 참 철이 없어.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저의 성공했을 때 그 동기부여도 그냥 좀 힘겹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보면 철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저의 동기부여는 제가 좋아하는 거였어요. 여기서 제가 또 힌트가 나옵니다. 여러분 동기부여를 잡으실 때 여러분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걸로 쉬운 걸로 잡으셔야 돼요.
제가 그런 동기부여 얘기를 할 때 그 친구들을 물어봐요. 이 친구들은 이제 성공하고 싶은 친구들 있잖아요. 그럼 그 물어봐요. 근데 되게 확실한 동기부여가 있을 쪽, 구체적이고 확실한 동기부여가 있을 친구들이 훨씬 더 그 막 추진력이 좋고 자기 미래를 막 설계하는 경우가 있어요. 물론 그 미래를 설계하는 과정에서 삐끄덕될 수는 있는데 그거를 그 지점을 위해서 노력해가는 그 노력의 힘이 단순한 동기부여보다 훨씬 더 강해 보여요. 예를 들면 제가 이제 같은 저의 그 후배들, 저희 직원 친구들한테 너는 나중에 어떻게 되고 싶어? 뭐 그런 너를 강력하게 끌고 가는 동기부여가 있어. 그럼 저는 되게 성장하고 뭐 저희 회사를 뭐 이렇게 발전시키겠습니다. 이게 너무 추상적인 거예요. 그 친구가 우리 회사를 발전시키고 좋은 아빠가 되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간절한 노력을 할 수 있을까요? 힘이 모자라요. 그 정도 동기부여는 힘이 부족해요. 한 친구는 굉장히 구체적이었어요. 저는 돈을 많이 벌어서 빨리 빨리 은퇴를 하고 싶고요. 그 이후에 저는 1층에는 이거 좀 안 좋은 얘기지만 1층에는 모텔, 2층에는 아니다. 1층이 모텔인가? 2층이 장어집이고 근데 장어집과 모텔을 겸업을 하고 싶어요. 그래서 이 친구가 되게 안 좋은 사회 이면을 봤나 봐요. 불륜이 성행하는. 그래서 장어를 먹고 모텔을 간다라는 컨셉을 잡은 거예요. 근데 너무 구체적이지 않아요? 그러면서 저는 그거를 차려서 돈을 대부 벌 겁니다. 그 전까지 그래서 되게 그거를 차리기 위한 밑거름을 만들기 위해서 막 달려가는 거예요. 근데 굉장히 구체적인 노력을 하는 거죠. 그래서 이 친구는 저 회사를 다니다가 퇴사를 했어요. 더 많이 월급을 준다는 대로. 그리고 지금은 또 다른 일을 하고 있는데 정말 열심히 일을 하고 있어요. 확실히 지금 회사에서 정말 열심히 일하고 되게 잘하는 친구들이 있지만 그 친구들보다는 뭔가 그 기동력이 다른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이제 둘째 제 동기부여를 다시 이어서 얘기를 하자면 공부를 잘 못하는 와중에 이러다가 진짜 뭐 대학 못 가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마음을 먹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차인표 신혜라가 나오는 별은 내 가슴에라는 드라마를 완전히 진짜 인기가 어마어마했었어요. 그리고 그 드라마뿐만이 아니라 그 이전에도 우리나라 드라마 너무 재밌었습니다. 옛날에 뭐 여명의 눈동자 중학교 때 완전히 보면서 막 기절했고요. 그다음에 모래시계 뭐 등등해서 질투 막 재밌는 드라마가 막 하는데 솔직히 맘 편히 본 적이 없어요. 왜냐면 나는 공부를 대하는 학생이니까. 그리고 부모님 너무 무서우셔서 뭐 공부 못하면 엄청 혼이 났었고 그냥 뭐 저는 친구네 집도 가본 적이 없어요. 학교 집 학원 학교 집 가회 그런데도 마음이 안 생기니까 머리에 집중이 안 되고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. 가회 선생님 오시다가 또 그만두시고 학원 다니다 그만두고 뭐 이러다가 그런 이제 생활을 하고 있다가 고3이 됐는데 이제 얼마 안 남았어. 나에게는 공부할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. 근데 그 지하에 숨어서 독서실 지하에서 부모님 모르게 별은 내 가슴에를 본 거예요. 너무 재밌는 거예요. 근데 이게 숨어서 내가 이 지하에서 본다는 내 자신이 너무 싫은 거야. 근데 너무 싫은 게 아니라 이렇게라도 이렇게 보는 게 좀 답답하고 자신감 있게 집에서 편안하게 소파에 누워서 보고 싶은 거예요. 이불에 대자로 누워서 뭐 맛있는 거 먹으면서 보고 싶은 거예요. 근데 내가 만약에 대학을 못 가? 그럼 나는 재수 때도 이 독서실 지하에서 이렇게 맘 졸이면서 들킬까봐 또 재밌는 드라마를 이렇게 보겠구나. 드라마가 너무 보고 싶다. 결심했어요. 그때 다행히도 100일이라는 시간이 남아있었어요. 해보자. 그래서 저 스스로는 안 될 것 같아서 부모님에게 SOS를 쳤어요. 엄마, 나 가회 선생님 구해줘. 근데 이거를 전 과목 컨트롤해서 나를 대학에 붙일 수 있는 그런 가회 선생님을 붙여줘. 엄마가 또 다 맞게. 그때 이대 다니는 언니였는데 그 언니가 또 스타일이 엄청 예뻤어요. 막 그 언니 보면서 빨리 대학교 가고 싶다 막 이런 마음도 들었고 아주 꼼꼼하고 디테일하게 시간 계획표를 짜줬어요. 그 시간 계획표에는 100일이라는 시간밖에 안 남았었기 때문에 틈이 없었어요. 쉬는 시간에 공부하는 것까지
완벽하게 스케줄을 짜주셨어요. 저는 그리고 모든 것을 따랐어요. 왜냐면 이 100일만 죽을 듯이 참으면 나는 드라마를 볼 수 있다. 나는 대학에 갈 수 있다, 뭐 대학 가서 놀 수 있다, 이런 기타 등등이 있지만 좁게 구체적으로 봤을 때는 누워서 드라마 보는 거죠. 재밌는 프로를 보는 거였어요. 그래서 친구들이 너 왜 그래? 너 왜 이렇게 변했어? 너 왜 쉬는 시간에 안 쉬어? 말 시키지 마. 이거 해야 돼. 하나도 빠놓지 않고 모든 약속을 다 지켰어요. 사회 선생님과의 약속. 그리고 그때 이제 포기한 거는 수학을 포기했어요. 왜냐하면 수학까지 갈 힘이 없더라고요. 그게 정말 안타까운 게 제가 그걸로 인해서 대학의 문턱이 진짜 우수수수 떨어졌어요. 그러니까 제가 목표한 어느 정도 하다 보니까 중요한 거는 모의고사를 볼 때마다 성적이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. 그래서 마지막에는 꽤 많이 올라갔어요. 그래서 여기서 수능 보면 이렇게 내가 좋아하는 대학을 꽤 괜찮은 데 갈 수 있겠구나 했는데 거기서의 이제 문제가 뭐냐면 수학이었었어요. 그러니까 다른 거는 다 내 힘으로 풀고 수학은 찍는 기법이었거든요. 그래서 제가 수학을 앞부분은 그래도 고등학교 1년 조금 공부를 했었기 때문에 문제를 풀 수 있는 게 한 7번까지 정도 풀 수 있었어요. 나머지는 늘 모의고사도 찍었어요. 7번까지 풀고 나머지는 찍고 풀 수 있는 건 풀고 나머지는 다 찍었었어요. 그런데 항상 번호 하나로 찍었어요. 그래갖고 점수가 꽤 나왔었어요. 하나로 찍으니까. 그러니까 7번까지는 맞고 나머지는 치니까 한 2, 30점이 나왔었단 말이에요. 근데 시험 당일날 한 번으로 맨날 찍던 나의 습관을 갑자기 바꾸고 갑자기 마음이 너무 여유로워진 거예요. 시간도 많겠다. 이번에는 5개씩 잘라서 한 번으로 찍어보자 라고 마음을 바꾼 거죠. 여러분,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. 다 틀렸습니다. 그래서 1번부터 6번까지가 1점이었고 7번이 1.5점이었어요. 그래서 7.5점을 맞아서 제 대학교 원래 가려고 했던 데서 낙방을 하여 그래도 인서울 했습니다. 제가 그때 독서실 지하에서 드라마를 보지 않았다면, 그때 재밌는 드라마를 안 했다면 대학에 갈 수 있었을까? 뭐 재수 때 또 다른 동기부여가 생겼겠죠. 와, 진짜 공부는 더 이상 못하겠다, 진짜 마지막으로 하자, 뭐 이런 마음으로 했을 수도 있겠고. 근데 어쨌든 저는 정말 그 강력한 동기부. 그래서 정말 제가 맨 처음에 한 일이 학교 발표를 듣고 정말 세상에서 가장 편한 자세로 안방에 이불에 누워서 TV를 봤던 기억이 아직까지도 생생합니다. 그날의 기억이. 자, 3번째 동기부여 갈게요. 이것은 이제 지금의 저를 만든 건데요. 제가 이 생존노화를 하는 게 제가 어느 정도 성공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썰을 풀고 있지 않겠습니까? 제가 많은 컨텐츠들을 지금까지 찍어왔는데 동기부여는 바로 그거였었어요. 자유롭고 싶다. 내가 계속 언제까지 이렇게 일을 할 수는 없잖아. 그러니까 나는 이 회사에 꼭 필요한 인재가 돼서 회사에서 정해준 시간대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정한 시간에 일을 하겠다는 얼토당토한 꿈을 꿨어요. 그리고 내가 만약에 이 다음에 아니다. 그게 좀 점점 이어간 게 처음에는 그 마음으로 했어요. 근데 그게 먹혔어요. 회사에서 나를 인정해 주니까 너무너무 재미가 났고 그리고 처음에는 어느 정도 책임감으로 일을 했어요. 그리고 인정을 받다 보니까 이거 되겠는데? 하면서 동기부여가 생긴 거예요. 나 이렇게 계속 일을 잘하다가는 그때 이제 결혼이라는 걸 하게 됐는데 결혼을 하면 이제 회사를 그만두려고 했는데 그런 남자를 못 만났어요. 그래서 또 재밌게 일을 했어요. 그래도. 근데 너무너무 일을 힘들 때 임신해야겠다. 임신해서 아기를 낳으면 내가 일을 안 할 수 있겠지 막 했는데 그런 사정이 또 못 됐어요. 그래서 그때 더 열심히 일하자. 내가 만약에 임신을 해도 회사에서 내가 그 아기를 육아휴직만 쉬는 게 아니라 더 많이 쉬고 나올 수 있을 만큼 나를 만들어야겠다. 그래서 진짜 미친 듯이 일했어요. 그래서 용기를 내고 막 남들이 안 된다고 하는 거 막 남들이 예스라고 할 때 나 혼자 아니라고 해서 막 성과를 내고 막 그랬어요. 그랬더니 정말 육아휴직 때 제가
제가 이제 뭐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회사한테 말을 했어요. 저는 퇴사를 하겠습니다. 회사가 약간 많이 당황하셨어요. 사장님도 많이 당황하시고 대표님도 많이 당황하시고 저희 이제 대표님 두 분이셨거든요. 굉장히 많이 당황하시면서 뭐 그래도 나중에 너 집에 있어봐라. 너 일하고 싶을 거다. 막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은 제가 일단은 제가 언제까지 아기를 볼지 몰라서 게다가 제가 늦게 결혼했고 아기를 늦게 낳아서 되게 잘 키우고 싶었거든요. 뭐 어느 부모는 안 그러겠어요. 근데 잘 낳을지도 너무 무서웠고 잘 키울지도 너무 무서웠어요. 왜냐면은 노산이었거든요. 그래서 제 앞가름을 제가 앞을 예측을 못 하겠습니다. 그리고 그때 어디서 봤는데 3살까지는 엄마가 옆에 있어야 된다는 무슨 책에서 글을 봤어요. 물론 제가 3살까지 옆에 있지 못했습니다. 근데 제가 3년 이상은 집에서 아기를 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회사에 부담을 드리고 싶지가 않아서 퇴사를 하고 만약에 3년 후에 제가 돌아오고 싶을 때 회사에 TO가 있다면 저를 그때 받아주시겠어요? 얘기를 했더니 대표님이 아니야 그냥 가. 그리고 네가 오고 싶을 때 와. 퇴사하지 말고. 그러는 거였어. 그럼 제 마음이 얼마나 편했겠어요.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. 근데 제 목표대로 된 거죠. 제가 이거를 목표했던 거거든요. 그래서 열심히 일했었거든요. 그래서 저는 사실은 3년을 기획했지만 솔직히 진짜 힘들더라고요. 육아하는 게 진짜 내가 이 책에도 썼지만 진짜 밤멜레 애벌레 하면은 제가 거기 썼어요. 밤멜레 애벌레 네 밤맬게요. 저 산도 탈게요. 막 이렇게 썼거든요. 진짜 힘들더라고요. 그래서 조금씩 아름아름 회사 일을 조금 하다가 이제 좀 한 2년, 그래도 3년은 못 채우고 2년 조금 넘어서 보통은 1년 육아휴직이잖아요. 근데 저는 한 2년 좀 넘게까지 좀 쉬고 좀 그러다가 회사로 복직을 했습니다.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생긴 게 어떤 게 생겼냐면 나중에 뭐 그때 뭐 한 달 살기 이런 게 많이 나왔어요. 아이들하고 뭐 한 달 살기 막 나왔는데 자 내가 우리 아이가 컸을 때 아이랑 한 달 살기를 하려면 또 어떻게 해야 될까 막 생각을 한 거죠. 역시 하나예요. 대체 불가의 인력이 된다. 회사에 엄청난 공을 미리 세워둔다. 그래서 나를 대체할 수 없는 인간의 내 그 자리를 마련해 둔다. 그게 저한테 엄청 동기부여였어요. 뭐였냐면 나는 한 달 살기를 하고 싶다. 제주도든 해외든 어디든. 저는 예전에 결혼하기 전에 젊었을 때 결혼도 늦게 했지만 진짜 많이 놀러 다녔거든요. 근데 결혼하고 나서 애 낳고서 그게 완전히 다 사라졌는데 직장을 다니면서 뭐 휴가 때 일주일 뭐 이렇게 좀 5일 뭐 이렇게 놀러는 갔지만 점점 더 이제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잖아요. 그래서 저희 동기부여가 된 게 육아를 조금 더 아이가 컸을 때 이제 어린이집 다니고 유치원 다닐 때 상관없는데 초등학교 가고 이러면 좀 더 아이랑 여행을 좀 다니고 싶은데 내가 그렇게 했을 때 회사에 온전히 옥매이는 사람이 아니라 뭔가 아이디어를 주고 기틀을 잡아주고 그런 회사에 그런 사람이 되면 내가 좀 자리를 비워도 괜찮지 않을까? 그거를 목표로 해서 진짜 더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. 그리고 실제로 저는 나중에 출퇴근도 좀 자유롭게 하고요. 그다음에 좀 몸이 아팠기 때문에도 있었지만 한 달 정도 휴직을 했는데 이제 그게 이제 완전히 무급 휴가가 아니었고 회사에서 또 돈을 주셨어요. 그래서 그런 휴가도 몇 번 썼고요. 나중에는 결국 제가 일을 못하게 됐을 때 퇴사를 하고 나서는 컨설팅 자문이사로 일주일에 한 번 출근하고 또 어느 정도의 가치 있는 월급을 또 1년 동안 받으면서 일을 했고 네 지금은 많은 제가 동기부여를 위해서 저를 성장시켰지만 그 성장이 저의 값어치를 있게 만들어서 지금도 적당한 양의 어느 정도의 돈을 받고 자유롭게 컨설팅 일을 하게 된 거죠. 그 모든 시작에는 동기부여가 있었고 그 동기부여는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이어야만 했고 내가 좋아하는 것이어야 했다. 굵직하거나 너무 약간 허상 있게 잡는 것보다는 굉장히 디테일하고 구체적으로 잡는 것이 필요하다. 그랬을 때 열정이 솟아나고 목표한 바를 위해서 그냥 진급하기 위해서 월급 많이 받으려고 이걸로는 부족해요. 네. 확실한 동기부여가 여러분에게 열정과 기회를 줄 것입니다. 저 자신도 모르게 스스로를 공부하게 만들 거고 자신도 모르게 일을 하게 만들 거예요. 일을 하려고 했을 때는 일이 안 돼요. 누가 시켜서는 일이 안 돼요. 능력도 안 올라요. 동기부여와 열정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한번
잡아보시고 한번 실행해보세요. 여러분이 좀 다른 인생을 살게 되지 않으실까 싶습니다. 오늘의 생존 노하우는 동기부여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